안녕하세요. 범바라 목덕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골로 갈 수 있는 건 가계부채는 1900조에 달하는데 집값은 최고가를 찍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려서 가는 분위기라면 부채와 집값이 거의 다리 찢기 수준으로 간다는 건데, 잘못 다리를 찢으면 태권도 돌려차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대출 상황이 심각한 거고, 집값 상황도 너무 부풀려진 분위기, 이 관성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어서 그냥 거의 새치머리 뽑듯이 최고가는 특정 지역에서만 가끔씩 잊을만 하면 나오는 수준인데도, 이게 마치 대세인 양 아침부터 흩뿌리는 비 내리는 고무령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착시 현상 지대로 보여주고 있는 집값 상승세는 지금 가계대출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IMF 때야 기업 부채가 심각한 양상이라 그냥 나라 전체에서 외화 출혈량이 거의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극심한 자체 금고의 파괴 현상이었다면, 지금 가계부채까지 더해져서 이건 거의 2000조에 이르는 대출 실행 잔액은 거의 단군 이래 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국의 국내 경기가 동력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엔 이런 부채는 부실로 그대로 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상당히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당장 대출 중단에 가까운 극단의 카드까지 꺼내 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의 범위가 대출 중단 파일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제도인데, 어쨌든 활활 타오르고 있는 대출, 화염방사기 쏟아져 나오는 불구멍을 틀어 막겠다는 대책에 가깝죠. 근데 이게 범위가 디딤돌, 전세대출까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찌 보면 주담대 뒤에 숨어있는 디딤돌 전세대출이 DSR 범위 밖에 있는 게 가장 불안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게 자체 판단인데, 이렇게 되면 전세 쪽 대출을 땡기기도 상당히 빡빡해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9월 1일부터 DSR 2단계가 실행이 되면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금리가 조정이 돼서 대체로 1.2% 정도 금리가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복잡하게 갈 것 없이 내가 적용받는 금리에 딱 플러스 1.2% 엑스트라 금리가 그림자처럼 붙는 건데, 문제는 3단계로 가면서 이게 더 스노우볼처럼 불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최종 1.7%의 가상금리가 붙게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연소득 1억 원 차주가 수도권에서 집을 사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4% 정도의 금리 적용을 받으면 대략 5천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파이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이 대출 중단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역시 한민족은 주담대 민족이라서 이렇게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갭을 보이는 대출에게 지금의 가계부채 폭주가 줄어들 수 있겠느냐라는 이 불안한 시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DSR 37% 이상인 차주들에게 적용이 되는 측면이 커서 적용 범위가 그리 광범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적용 범위 밖에 있는 대상군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라면 2단계를 실행을 해도 당장 폭주하는 양상의 대출 증가세를 그 자리에서 중단시킬 수 있는 강제력이 제대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잡는다고 초가상간 다 태워먹는다고 애꿎은 디딤돌 전세대출까지 잡아버리게 되면 정말 실수요자들은 주거비용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담대가 3월에 비해서 16조가 증가한 위기감을 소방호시 뿌리듯이 빠른 시간 안에 불길을 잡기는 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DSR 2단계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아마도 또 다른 카드를 들이밀 가능성이 높을 그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들어서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어서 7월 거래에 비해서 거의 40% 이상이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것도 아마 대출 추이를 조금은 진정시킬 수 있는 궤적으로 보이기도 한데,
문제는 지금 거의 거품만 잔뜩 입에 물고 있는 집값 상승세. 이거 정말 실체 없는 오름세로밖에 표현이 안 되죠. 지금 뭐 한국적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집값이 올라서는 절대 안 되거든. 오히려 그냥 시장에 맡겨두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죠. 자정작용해서 집값 스스로가 하향 궤적으로 직하, 정상적인 집값 수준으로 회귀하려던 찰나 인위적인 공적 자금이 투하가 되니까 이렇게 젊은 층에서 특히 실수요를 중심으로 집값을 들어 올렸던 현상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실수요들의 직진 동선을 또 교묘하게 우회해서 거품을 잔뜩 끼워서 마치 전체 부동산 집값의 불장의 시대가 도래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했는데, 정말 작전 세력이 문제라는 얘기죠. 이렇게 실수요는 그냥 정직한 동선 가는 걸 불장 동선으로 둔갑시켜 버려서 오늘 사지 않으면 내일 너는 거지가 될 거야, 이상한 이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있었고, 이렇게 매수세를 안 달라게 만들기에는 성공했으나 막상 그렇게 올라가는 집값 장벽, 특히 호가가 터무니없는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실수요 동선이 갑작스럽게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집게에 지가 넘어간다고, 그렇게 뽐뿌질한 것 자체가 오히려 바람 빠진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한 결과죠. 힘들게 푸시했으나 매수세는 8월부터 급격하게 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7월 거래량은 역대 최고를 찍을 것 같고요. 거의 뭐 9천 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인데 8월 거래는 여기에 절반 채 될까 말까. 5천 건 정도로 거래량이 훅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뭐 휴가와 비수기로 뭐 실드를 여전히 치고 있지만 이건 그냥 그렇게 나름 셀프 위안을 삼으라고 하고, 확실히 현장에선 집을 서둘러서 사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6월과 7월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공급 부분을 자꾸 자극을 해서 턱없이 모자란 공급이 회자가 되는데, 지금 뭐 역대급 공급은 이미 불장이라 불리는 서울에서 진행형 중에 있습니다. 왜 자꾸 공급 불안을 들춰서 집값 상승세라는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건지, 얼죽신이야? 얼어 죽어도 신축입니까? 아니, 신축으로 가려면 지금 분양가가 미친 칼춤을 추고 있는데 비강남 국평 가격 룰이 15억이야. 강남 국평 가격 룰은 22억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뭐 청약 통장 다들 깨부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가점 높아도 자금이 기본 딸려가지고 엄두가 안 나는데 매매시장 구축으로 진입하는 것도 버거운 판에 지금 서울 매물량만 8만 건이 달마다 매매시장에 걸려 있습니다. 이걸 제발 사주기를 바라는 집주인들이 오매불망 수요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물건들은 공급이 아니고 뭡니까? 신축 아파트 공급이 공급이라고 보는 착시 현상도 정말 도깨비 같은 관점이고, 이번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전체 3만 가구 정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입주량이 2천 가구 가까이 되고요. 경기도 15,000가구, 인천 1,500가구 정도.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전체 61%에 달할 정도죠. 물론 내년 입주량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 통계도 막 오락가락합니다. 역대급 최고가 될 거란 얘기도 있고 역대급 최저가 될 거란 얘기도 있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정도로 통계 자체가 갈짓자. 아무튼 상당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매매 시장에서 지금 사줄 사람이 없어서 1년째 걸려있는 매물들 수두룩 빽빽한데, 이런 구축의 공급은 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무조건 신축을 때려지어서 아파트 숫자를 늘려놔야 자체 공급의 진원지가 된다는 이해도 상당히 기계적 수식입니다. 시장의 유연성을 망각한 공급 관점인데, 당장의 가장 실수요자가 공급 파이프에 체결이 될 수 있는 현실 지수가 바로 구축 아닙니까? 이건 그냥 완전히 뒤로 빼놓고 일단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위한 공급인지, 무조건 택지 마련해서 아파트 때려지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건설사들에게 가장 유리한 공급 라인의 무드 조성인데, 이것도 재고를 해봐야 할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주택 공급은 새로운 묘목을 심는 사업일 수도 있으나 이미 수년간 자라고 있는 땅에 뿌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기존 묘목들 속에 그늘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원한 공급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한 신축 아파트 물량의 부재가 빚어내는 공급 감소라는 건 지극히 건설사스러운 얘기로밖에 안 들리죠.
그러니 너무 신축에 목을 맬 이유도 없고 당장 현실적으로 고분양가 고스란히 받아주는 꼴밖에 안 돼. 분양가 낮추지 못하는 공급은 이것도 실수요가 그대로 설거지 당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청약통장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만점 아니면 쓸모없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가입자가 1년 사이에 34만 명이나 감소하는 추세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전에는 청약이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서민들의 수단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변질이 돼버려서 분양가 자체가 거의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이런 로망은 완전히 박살이 난 지 오래고 무조건 강남 분양 쳐다보면서 인생 승부를 한번 걸어보려고 22억이나 하는 아파트 어떻게 해서든 자금 마련해서 당첨돼버리는 시도도 하는데 특히 특별공급은 자격만 일정 정도 갖추면 이제 진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MZ세대에서 다시 영끌 분위기가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진입 장벽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들은 청약통장 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은 잘 간직하고 계시라. 이유는 기회가 다시 오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타이밍이 제대로 걸릴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직하하는 구축시장을 이길 수 있는 신축시장 없어요. 전방위적으로 출렁거릴 가격 대변화의 분기점이 올 수 있어서 청약통장은 무조건 들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대출은 거의 지금의 대출 폭주를 중단시키려는 규제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 영향으로 집값 추세 당연히 주춤해질 거고요. 게다가 미국 금융환경의 변화는 오늘도 바람을 타고 슬슬 조짐을 보이고 있죠. 미국 경기 침체 신호가 어제 발표한 뉴욕 연은의 4%가 넘는 실업 가능성에 대한 지표가 현실적으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시장을 휘몰아칠 가능성 많고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은 역시 원론적인 얘기들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늘 미 연준이 그리는 그림은 확실한 지표, 그것도 추세적으로 나와야 그나마 9월 인하 논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안개 속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한국은 정말 가장 위태위태한 부동산 상황을 그것도 아주 급작스럽게 맞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틈새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정말 이러다가 골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든 건 2,000조에 가까운 가계부채. 그러나 반대로 가려는 집값. 그러니 폭주하는 대출 중단 막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 2단계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서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미국 금융시장의 대변화와 한국의 직접적 영향, 가을 초입의 부동산 시장을 대혼돈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